안녕하세요. 요키 패밀리의 요키입니다. 오늘도 행동적 인종차별 유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후에도 언어적 인종차별과 캣콜링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새치기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명히 비행기는 개인별 좌석이 티켓에 지정돼 있죠. 분명히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앉으려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앉으려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은 비행기 좌석들이 세 자리, 네 자리, 또 두 자리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 제일 많은 게 세 자리로 구성되어 있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 지인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는 원래 이 두 자리는 저희 가족이라고, 거의 저희 가족 자리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허락도 없이 자기 가족이라고 이렇게 앉고 있는 거죠. 그러면 티켓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내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엄격한 차별행위죠. 이건 사실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위입니다. 왜냐면 지정자석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무원을 호출해서 이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걸 명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무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자가 또는 이 외국인이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보게 되면 그 승무원도 그룹이 있어요. 보통 초보 승무원이 있고, 그리고 약간 치프 승무원 같은 약간 오래된 관리자 형태의 승무원도 있어요. 그분한테 정확하게 따져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기지만 만약에 그분이 이 잘못 내 자리를 앉아 있는 그 외국인이 계속 거부를 할 경우에는 이륙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항공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명확한 인종차별 맞습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서양인이나 백인이나 또는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들이 앉아있는 자리 또는 손님으로 왔을 때에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동양인들을 한정해서 이런 비행기의 좌석에 대한 임의적인 강탈 행위라고 저는 규정하는데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따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좀 식당에서 좀 발생하는 케이스인데, 식당에서 제일 치사한 그 동양인에 대한 이런 행동적 인종차별 중에 동양인들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고장났다면서 카드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웃기죠? 되게 웃기는데 분명히 문 앞에는 우리나라처럼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이런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보통 가게에 들어갈 때 애초에 나는 카드 결제를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가 돼? 라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서퍼들은 대부분 오케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려고 또 계산하러 가면 왠지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다는 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only cash, 현금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화가 나는 일이죠.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어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카드 결제가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왔다. 근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내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지금 현재 낼 수 있는 금액이 가격만큼 다 못 낸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마법처럼 카드 결제기가 됩니다. 정말 마법처럼. 이런 경험은 카드 결제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나라에서 좀 흔하게 발생되는 차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동양인들한테 많은 차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호주머니 사정을 좀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돈을 다 못 낸다 라고 했을 때 뭐야 그 돈만 줘 라고 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진짜 카드 단말기가 고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같이 마법처럼 카드 단말기가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갑자기 되네? 라는 형태로 이렇게 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수법에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건 겪어봤을 것 같긴 한데 유독 동양인들한테만 식당에서 메뉴를 한참 늦게 내준다던가 또는 메뉴판 주문하기 전에 메뉴판을 다른 테이블은 전부 다 메뉴판을 오자마자 이렇게 탁 주는데 동양인들이 앉아있는 곳에서만 메뉴판을 주지 않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럼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고 있는데 메뉴판을 안 줘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이런 면은 사실은 유럽뿐만 아니라 이런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백한 레이시즘이기 때문에 한번 어필을 하고 그 가게에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왜 메뉴판을 늦게 주느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는 순간 음식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가게는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외국에서는 음식값에 이렇게 우리 서비스 차지라고 불리는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저희에게 인종차별을 한 사람들에게 팁까지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가게를 나오시는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식당에서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대부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양인들이 영어를 참 못한다는 인식 때문에 좀 그렇게 만연이 돼 있는데 유럽에서는 또는 해외에서는 식당에 팁을 10%를 이렇게 차지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서비스 차지죠. 근데 꼭 결제할 때 영수증을 잘 보십시오. 뭐냐면 영수증을 딱 봤는데 가격이 다릅니다. 엄청난 금액이 원래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10유로다 라고 하게 되면 원래 예상치도 못한 15유로, 16유로가 적혀 있어요. 뭐지? 분명히 따져보셔야 돼요. 밑에 보시면 팁 차지라고 해서 굉장히 금액을 빼놨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10% 이상 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국가별로도 명확한 불법도 많습니다. 불법이에요. 이거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10% 이상의 이런 서비스 이런 팁을 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가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불법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당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신용카드를 되게 사랑해요. 그리고 영수증을 이렇게 눈여겨보시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법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수법을 하냐면 영수증을 보통 우리나라는 사인을 이렇게 받긴 받지만 외국처럼 철저하게 사인을 받지는 않잖아요. 해외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철저히 사인을 받습니다. 사인을 받고 결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뭐라고 현지어로 이야기해요. 못 알아듣게 일부러. 그리고 영수증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급 당황하는 순간 이건 뭐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많아요. 흔한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 가다가 일부러 놀리는 거죠. 저도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한 번 당해봤는데 중국인들이 몸에서 냄새 난다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는 마늘 냄새가 좀 난다는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길 가다가 이러면서 가요. 비웃으면서. 맞습니다. 이건 명확한 인종차별입니다. 이런 차별이 좀 만연돼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를 막고 가고 있으면 응대를
이렇게 응수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앞니가 되게 많으잖아요. 이렇게 쳐다봐 주십시오. 그러면 걔들이 갑자기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종차별은 물론 대응하시면 좀 큰 싸움 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사소한 인종차별 같은 경우에는 맞대응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한번 좀 맞대응을 해보세요. 이거는 약간 여성분들에게 되게 많은데,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 가면 지하철을 타게 되면 이렇게 손잡이를 잡잖아요. 손잡이를 잡는데 여성분들이, 특히 동양 여자들이 손을 잡고 있으면,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일부러 남자들이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럼 깜짝 놀라서 이렇게 떼잖아요. 그걸 즐겨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건 약간 성적인 부분이 좀 내포가 돼 있죠. 이렇게 만약 이렇게 손잡이를 내가 잡고 있는데 지가 일부러 이렇게 잡는다면 정말 강하게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트램이나 이런 지하철에서 또는 버스에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되게 당황할 겁니다. 근데 이건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는 행위가 맞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큰 소리를 막 치셔도 돼요. 한국어로 막 따지셔도 돼요. 왜냐면 당황할 거거든요. 분명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당하신다면 반드시 어필을 분명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행동적인 인종차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태를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간편한, 약간 이런, 약간 아까 전에 뭐 냄새 난다, 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맞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좀 상대방이 좀 약간 딱 봐서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등치가 크고 얘가 약간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맞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싸움이 나면 그래가지고 우리의 연애가 망치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대를 보고 맞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인종차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제가 경험한 바에 기준으로 지금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음에는 제가 언어적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약간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상 촬영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